여러분, 은행 창구에서 딱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 10년 뒤 몇천만 원이 증발하는 거 상상해 보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S&P 500 ETF라는 좋은 상품을 들고 있으면서도 계좌 선택 하나, 세금 구조 이해 하나 잘못해서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날리고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도 담는 그릇을 잘못 고르면 구멍 뚫린 바구니에 물 붓는 격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S&P 500 ETF 투자 방법부터 ISA 계좌 활용 전략,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면 힘이 나요. 일단 S&P 500 ETF가 뭔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대형 우량주 500개를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다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개별 주식 하나에 올인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과 함께 간다는 개념입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사느냐인데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국내 증권사에 상장된 한국형 SP500 ETF를 원화로 사는 방법이 있고, 미국 시장에 직접 들어가서 VOO나 IVV 같은 미국 상장 ETF를 달러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보자라면 일단 국내 상장 상품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편하고, 특히 ISA라는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 측면에서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럼 ISA가 뭔지, 왜 이게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ISA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는 긴 이름을 가진 절세 계좌인데,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 일반 국민들한테 세금 혜택을 주는 특별한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금, 매매 차익을 전부 합산해서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아예 안 내거나 훨씬 낮은 세율로 내게 해주는 거거든요. 연간 납입 한도가 4천만 원까지 늘어났는데, 이 말은 매달 300만 원씩 꾸준히 넣어도 한도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월급에서 떼어서 투자하는 금액을 생각하면 충분히 여유로운 한도죠. 그래서 S&P 500 ETF를 장기간 적립식으로 모아가려는 분들한테는 ISA가 거의 필수 코스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면 수익에서 15.4%를 세금으로 떼가는데, ISA에서는 이게 대폭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니까 10년, 20년 복리로 굴릴 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ISA 계좌에서 살 수 있는 SP500 ETF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TR-EGR가 있고 KODEX, 미국 S&P 500 TR 같은 상품도 인기가 많습니다. TR이 뭐냐면 토털 리턴의 약자인데, 배당금을 투자자한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구조거든요. 장기 투자할 때는 배당금 받아서 쓰는 것보다 재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TR형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외에도 SOL 미국 S&P 500, KBSTAR 미국 S&P 500 같은 대형 ETF들이 있는데 전부 원화로 살 수 있고 ISA나 연금 계좌에서도 편하게 담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환전 걱정 없이 국내 주식 사듯이 클릭 몇 번이면 끝나거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상품을 얼마나 살지는 본인이 직접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후보군만 알려드릴 뿐이지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니까 운용 보수나 거래량 같은 걸 비교해보고 스스로 결정하셔야 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실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세금 구조랑 계좌 선택을 대충 정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 문제거든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매 차익이랑 분배금 전부 합쳐서 15.4% 세금을 내야 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년 동안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그럼 세율이 확 뛰는 거죠.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49.5%까지도 세금을 낼 수 있거든요. 반면에 미국 시장에 직접 들어가서 VOO나 SPLG 같은 미국 상장 ETF를 사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그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22%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기적으로 큰 금액을 투자하는 사람일수록 ISA와 연금 저축,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 계좌를 적절히 조합해서 설계해야 세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한 계좌 하나에 몰빵했다가는 나중에 세금 폭탄 맞고 후회하는 수가 생기거든요. 두 번째 실수는 환해지가 뭔지, 환노출이 뭔지도 모르고 상품을 고르는 겁니다. 국내 상장 S&P 500 ETF를 보면 상품명 끝에 H라고 붙은 것도 있고 안 붙은 것도 있는데 H가 붙으면 환해지형이에요. 환해지라는 게 원화 대비 달러 환율 변동을 제거해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은 10% 올랐는데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원화 기준으로는 5%밖에 안 올랐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환해지형은 이런 환율 리스크를 없애주는 대신에 반대로 달러가 강세일 때 얻을 수 있는 환차익도 포기하는 겁니다. 환노출형은 환해지를 안 하는 거라서 달러가 오르면 원화 기준 수익이 더 커지고 달러가 내리면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죠. 그럼 뭘 선택해야 하느냐? 이건 본인의 투자 목적에 달렸어요. 장기적으로 달러 강세를 예상하고 미국 자산을 보유하려는 목적이라면 환노출형의 비중을 좀 더 두는 게 일반적이고, 순수하게 미국 기업의 성장만 추종하고 싶다면 환해지형을 고르는 거죠. 문제는 이 차이를 모르고 그냥 수익률 높아 보이는 걸로 샀다가 환율 역방향 맞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실수는 단기 매매를 하거나 고점에 몰빵하는 거예요. S&P 500 ETF는 원래 10년에서 20년 이상 장기 분산 투자에 적합한 상품인데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단타를 치려고 합니다. 오늘 사서 내일 팔고 조금 오르면 팔았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고, 이러면 변동성 리스크만 커지고 수익은 오히려 줄어들거든요. 게다가 거래 수수료랑 세금까지 생각하면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예요. 또 하나는 S&P 500만 100% 올인하거나 반대로 너무 많은 ETF를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고 해서 10개, 20개 ETF를 담으면 관리도 힘들고 각각의 성격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적립식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꾸준히 사면 평균 매수 단가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변동성도 줄어들면서 장기 수익률이 안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뉴스 보고 시장 좋다 싶으면 몰아서 사고 떨어지면 겁먹고 팔고, 이러니까 결국 고점 매수, 저점 매도라는 최악의 패턴에 빠지는 겁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ISA 계좌를 먼저 개설하고 TIGER나 KUDX 같은 국내 상장 S&P 500 ETF를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씩 꾸준히 적립식으로 넣는 겁니다. 여유가 더 있으면 50만 원, 100만 원도 괜찮죠. 중요한 건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꾸준함이거든요. 매달 자동이체 걸어놓고 잊어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ISA 한도를 다 채웠거나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면 일반 해외 주식 계좌에서 VOO나 SPLG 같은 미국 상장 ETF를 병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낮은 운용 보수 혜택도 받고 연간 250만 원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투자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소득수 수준이 어떤지, 앞으로 집을 살 계획인지, 은퇴 자금을 모으는 건지에 따라서 최적 비율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큰 금액을 투입하기 전에는 세무사나 재무 상담사한테 한 번쯤 받아보는 게 안전해요. 몇십만 원 상담료 아까워서 안 받았다가 몇천만 원 세금으로 날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투자는 절대 남 따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튜브 보고 누가 이거 좋다고 해서 따라 샀다가 나중에 손해보면 그 사람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본인의 투자 목적, 위험 감수 수준, 생활비 여유,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S&P ETF는 분명히 좋은 상품이지만 계좌 선택 잘못하고 세금 구조 모르고 단기 매매하면 아무 소용없거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실수만 피해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20% 안에 드는 똑똑한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해지 문제도 한 번 더 짚어볼게요. 환해지형과 환노출형 중에 뭐가 더 좋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시장 상황이랑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시기라면 환노출형이 유리할 수 있어요. 미국 주식이 10% 올랐는데 환율도 5% 올랐다. 그럼 원화 기준으로는 15%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반대로 달러가 약세일 때는 환의 지형이 방어망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보통 두 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고 권하는데 비율은 개인마다 다르게 가져가는 거죠. 환율 예측은 아무도 못하니까 양쪽 다 조금씩 들고 가면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게 현명한 접근입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거래량이에요. ETF 고를 때 운용보수만 보는 분들이 많은데 거래량도 엄청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적으면 사고 팔 때 호가 차이가 커져서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팔려고 하는 가격이랑 사려는 사람의 가격 차이가 크면 그 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대형 ETF일수록 거래량이 많아서 이런 문제가 거의 없는데 소형 ETF는 조심해야 해요. TIGER, KODEX, SOL, KBSTAR 같은 대형 운용사 상품들은 거래량이 충분하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운용 보수는 연 0.05%에서 0.15% 사이인 경우가 많은데 이 차이가 작아 보여도 20년, 30년 복리로 쌓이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가능하면 운용 보수 낮은 상품을 고르되 너무 낮다고 거래량까지 적은 걸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ISA 계좌의 또 다른 장점은 손익통산이에요. 일반 계좌에서는 A라는 ETF에서 100만 원 이익 보고 B라는 ETF에서 50만 원 손실 봤다고 해도 세금은 100만 원 이익에 대해서만 따로 매기거든요. 그런데 ISA는 모든 손익을 다 합산해서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자산을 분산해서 담을 때 ISA가 훨씬 유리한 거예요.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내리는 게 자연스러운데 손익통산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ISA는 만기가 3년인데 만기 이후에도 연장할 수 있어서 사실상 장기 투자 계좌로 쓸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도 가능하지만 그러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만기까지 묵혀두는 게 좋아요. 그럼 ISA 계좌는 어디서 만드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증권사마다 ISA 상품 구성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떤 증권사는 국내 상장 ETF만 살 수 있고 어떤 곳은 해외 주식이나 펀드도 담을 수 있어요. 본인이 투자하려는 상품이 그 증권사 ISA에서 매수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권사마다 수수료 정책도 다르니까 거래 수수료 낮은 곳을 찾아보는 게 좋죠.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 거래 수수료가 무료이거나 거의 없는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 비교해보는 게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계좌 개설은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니까 집에서 앱으로 10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SP500 ETF 투자 방법부터 ISA 활용 전략, 그리고 절대 매하면 안 되는 3가지 실수까지 전부 다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계좌 선택과 세금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수익의 절반을 날릴 수 있으니 ISA와 해외 직투를 적절히 조합하세요. 둘째, 환해지와 환노출의 차이를 알고 본인 투자 목적에 맞는 상품을 고르세요. 셋째, 단기 매매나 고점 몰빵은 절대 금물이고 매달 꾸준히 적립식으로 평균 단가를 낮춰가면서 장기 투자하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투자자 대열에 합류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지금 당장 내 통장에서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있나요? 커피값, 구독료, 배달비는 자동으로 나가는데 정작 미래를 위한 투자금은 손으로 일일이 넣고 있지 않나요? 오늘 이 영상 보고 나서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ISA 계좌 개설하고 S&P 500 ETF 자동 이체 거는 거예요. 금액은 10만 원이어도 괜찮고 50만 원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은 시간이 알아서 복리로 만들어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실전 투자 정보 계속 가져올게요. 여러분의 재테크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